네, 안녕하세요. 돌아온 빅뉴스 시간입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번에도 4가지 이슈 가져와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빅뉴스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바이든 정부 때도 역시나 미국의 중심이 되는 경제 정책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IRA 등을 통해서 미국의 여러 가지 기업들의 공장들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미국 중심주의가 조금 완화될 줄 알았는데 네. 웬걸요? 계속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소위 칩 액트라서 반도체법, 그리고 IRA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국 중심, 그리고 미국에서 메이드 인 USA를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보증을 받는지 못 받는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차 그리고 미국 차 다 마찬가지가 이슈가 네.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백투 아메리카죠.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그걸 리쇼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공장들, 사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든가 정책적 지원들이 사실 각국이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도 유럽 기업들도 중국 특히 이제 대만 기업들, 일본 기업들도 미국에 이제 세제 혜택 받고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뉴욕 게이지아 신문에서 한번 보도를 냈는데 최소 800에서 한 2,900억 달러, 3천억 달러 되는 돈이 지금 미국에 새롭게 투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리쇼링이 제외하고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가 IRA 관련 법안과 관련된 투자가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뭔가 경제에서도 활력을 불어일으키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선거판이 되면 항상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가 몇 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공장이 새로 들어오고 미국의 바깥으로 나왔던 공장이 다시 들어오니까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잖아요. 네. 그래서 공장을 짓는다 하면 이 옛던 공장을 좀 뺏고 새로 정리하고 새롭게 이제 증축하거나 개축하면 되는데 미국은 땅덩이 없다 보니까 허벌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허벌판에 대규모,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공장도 없던 허벌판에다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스케일부터가 다르겠네요.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 먼저 허벌판에다가 공장을 지으려니 거기 기관망도 다 깔아야죠. 쉽게 해서 전기도 깔아야 되죠. 수도도 깔아야 되죠. 도로도 깔아야 되죠. 거기다가 플러스 리쇼링까지 나오니까 이런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섹터를 보면 산업재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재 섹터들이 올해 기술주도 사상 최고가 같지만 산업재도 최근까지 사상 최고가 흐름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공장을 지으려면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서 질 거 아닙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어야 돼요. 큰 어떤 자동차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중장을 대여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가 유나이티드 렌털스고요. 이게 세계적인 기업인데요. 이게 지금 지난주까지 계속 사상 최고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공장 자동화하면 쉽게 해서 로봇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대중업 관련해서 로봇 그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요. 로봇 관련 기업으로 대표적인 기업이 로겔 오토메이션입니다. 로겔 오토메이션인데 이 점도 있지만 인공지능까지 가면서 업그레이드하는 수요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해외로 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보면 인건비는 아무래도 미국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율을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장 자동화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이 로겔 오토메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또 모든 산업용 컴프레서 시장에서 세계 1위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인고솔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F로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 완전히 올해 신규로 나와갖고 아직 거래가 아주 활발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이 ETF 들어간 종목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름은 미국은 ETF가 이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리쇼링의 줄임말이죠. RSHO라는 ETF가 올해 초에 새로 나왔어요. RSHO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보시고 이런 종목에 대한 ETF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미국의 공장이 엄청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데 관련된 기업들 오늘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쇼어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산업 관련 기업들 소개해 주셨고요. RSHO라는 새로운 ETF까지도 리쇼어링과 관련된 ETF까지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빅뉴스 주제는 전기차인데요. 최근 전기차주들의 흐름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서 이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최근에 테슬라라든지 다양한 자동차주들 좋았던 흐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계속 이게 지속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전기차뿐만 아니라서 AI 관련된 것들, 네.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소위 성장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성장주들이 다 재미없어요. 그냥 2, 3주 정도 됐고요. 지금 크게 보면 어떤 고점 대비 보면 한 4주 전부터 해서 약간 흘러내려가는 기업들도 아마 꽤 있고 아마 상당 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이런 주식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성장주 네. 위주로 갖고 계십니다. 반면에 말씀드렸던 유나이트 렌털 같은 거 사상 최고가 갖고 있고요. 월마트 같은 건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인데 월마트도 사상 최고가, 금요일까지 사상 최고가. 그리고 사상 최고가는 아니지만 뭔가 이런 기업이 뭐 되겠어, 뭐 돈 많이 벌겠어 하는 프록텐 갱벌, P&G가 52주 최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올라가는, 그리고 에너지주 올라가 이런 흐름인데요. 마찬가지 지금 테크 그리고 자동차, 전기차가 별로 재미없는 모습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재미없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심 있는 전기차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까지 보여드리겠는데요. 테슬라가 14%가 주간 단위 떨어졌고요. 리비안도 한 13% 떨어졌고요. 루시드는 이제 워낙 좀 올랐다가 떨어져서 이제 약보합 정도 올라되었고요. 니콜라 같은 경우는 13%나 떨어졌어요. 다 같이 네. 13%씩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펀더멘털을 논할 건 아니지만 여하튼 이런 것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고요. 네. 여러분들 중에서는 엔비디아도 지난 주말 포함해서 최근 한 2주 동안 좀 맥없이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성장주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동차로 좁혀서 보면 GM과 포드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좀 흘러내리는 좀 모습을 보여줬어요. GM 같은 경우 포드 모두 이거는 8%와 6%씩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적극적으로 가격 인하 정책을 보이면서 점유율을 오히려 올려놓고 있잖아요. 올해 들어서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새롭게 전기차를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단가는 못 맞추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며 가격을 내리면 그 분야의 손실은 커지는 내연기관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GM도 마침 지난주에 좀 많이 떨어졌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가 뭔가 앞가림을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쪽에서 전기차에서 물론 거기 뭐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도 들어가고 거기서 로보택시까지 나오고, 특히 이제 알파벳 GM 해갖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자동차도 지금 뭐 테스트 타운이면 영업할 수 있게 해주고, 지금 예를 들어 피닉스,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 없이 다니고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시장에서 그런 GM과 포드가 그들만으로의 어떤 전기차 시장, 이런 소프트웨어로 바뀌는 그런 시장에서 적응이 쉽지 않죠. 물론 나름 노력을 하겠지만 네. 아마 이런 큰 틀에서 보면 전기차가 됐건 이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가 쉽지 않은 것은 가장 큰 거는 금리의 상승에 따른 성장주의 부담감이 전기차 중심이 분명히 있는 거고, 기존 자동차는 소위 경쟁력이 아주 뻔한 겁니다. 테슬라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네. 대한 어려움이 각각이 다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금리 상승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소위 성장주란 것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부담이거든요. 여러분들 주식의 평가의 가장 기본, 물론 이게 경영학 교과서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결국 주식이란 거는, 주가라는 것은 미래 이익에 대한 베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이익에 대한 베팅하려면 먼 미래에 대한 가치를 얼마만큼 벌 수 있다는 것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변수는 금리의 변수거든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현재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보면 가만히 있더라도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이익이 줄어들면 결국 멀티플은 올라가는 거죠. 멀티플 올라가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진다는 얘기인데, 네. 가만히 있더라도 주가가 느끼는 상대적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그런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참고적으로 10년물 금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0년물 금리가 지난주 해갖고 4.2%까지 육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언젠가 꺾이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할 때 이런 성장주건 전기차건, 특히 테슬라 밑에 있는 것은 다 적자 회사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쪽에 여러 좀 방점을 찍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 전기차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익을 충분히 내고 있는 테슬라 중심으로 조건실과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하고 매수에 적립스러운 매수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테슬라라는 종목 자체에 대해서 겁이 나고 약간 부담 들었고 약간 다른 테슬라 말고도 다른 주식까지 좀 같이 좀 분산 투자하고 싶으신 분, 전기차 중심으로 하고 싶으신 분은 드라이브의 DRIV라는 ETF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파벳 들어가고 엔비디아 들어가고 테슬라, 도요타 다 들어가거든요. 퀄컴까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좀 집중 투자 아니라 분산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저라면 다른 제2, 제3의 테슬라보다는 오히려 테슬라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전기차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테슬라 중심의 장기 매수 전략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ETF를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드라이브라는 단어에서 마지막에 E를 빼면 되겠네요. 네네. DRIV ETF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차주들 최근에 흐름 부진했는데 또 부진했던 쪽이 있습니다. 기술주들인데요. 최근에 기술주들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매수 기회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 다 팔고 떠나야 되냐? 아니면 지금 챙겼다가 하느냐? 아니면 또 물 타야 되느냐? 이러고 각자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팩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주가 떨어진 건 분명히 떨어졌죠. 그렇지만 최근 2주 동안 나스닥에서 나스닥 100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2주 연속 떨어졌고요. 기술주 이렇게 중심으로 보면 한 2주 동안 해서 한 6% 정도 나스닥 100 같은 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진 건 분명히 맞죠. 특히 네. 나스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한 40%까지 얘기 났다가 지금은 상승폭이 한 30%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간 고점에 떨어진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만 그럼 이 기술주에 떨어진 흐름이 앞으로 이어질지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얘기한 거를 한번 인용해 드리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연말까지요. 네. 주시장이 15%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펀드 스트레스 탐리 물론 이제 긍정적인 시향관을 좋아하시는 분은 탐리를 좋아할 텐데 네. 탐리도 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상지효과 다시 회복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꿈과 희망을 여전히 넘쳐나고 있고 이 두 명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특히 댄 아이브스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15%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아주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견조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연간으로 보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이익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시장을 억눌렀던 작년부터 올랐던 것은 계속 금리 올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매파적인 연준의 스탠스가 최근에 어떤 조금 물가의 인플레이션 다운되면서 뭔가 지금 이들을 덜 매파적인 것으로 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그 이익의 성장, 또 한쪽에서는 덜 매파적인 연준의 스탠스가 합쳐지면서 주식시장은 15% 올라갈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 중심에는 기술주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기술주의 흐름이 어떠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주를 보는 거고 XLK라는 ETF가 있어요. 그러니까 XLK 섹터 ETF인데요. 네. XLK와 소위 전체 지수 대비 상대 강도가 조금씩 다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낮아진 게 또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타이밍이나 어떤 과매수, 과매도를 영역을 볼 때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보는 지표가 RSI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RSI. RSI가 70 이상이 되면 우리가 흔히 과매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30포인트 이하가 떨어지면 과매도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불과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70 이상에서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너무 과매수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 한 34포인트까지 떨어졌거든요. RSI 항목이. 그래서 네네.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보면 거의 지금 다시 한번 많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거의 과매도 항목, 과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과매도까지 영역이 들어가서 타이밍을 굳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팔 타임이 아니라 오히려 좀 이런 걸 보시면서 좀 마음에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기술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익 조정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닝 네. 리비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어닝 리비전이라는 것은 애널리스트들이 투자 의견과 목표 이익점만 계속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익 조정 항목이 한 게 100개란 기업이 있으면 그동안 올린 기업이 뭐 몇 개 있고 떨어진 기업이 하향한 기업이 몇 개인지를 따주는 이익 조정 비율이 있는데요. 50% 이상이 있다는 것은 이익 조정을 상회한 기업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들어서 지금 최고 수준까지 갔다 약간 떨어져 있지만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6대4 정도 나옵니다. 이익 조정 비율을 올린 기업, 내린 기업이 6대4인데요. 그 어느 게 쪽이 많냐 그러면 압도적으로 임의 소비자가 많고 그다음에 테크입니다. 네. 테크가 지금 이익 조정 비율이 상당히 높은 쪽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70대 30입니다. 10개를 발표하면 7개는 올려요. 애널리스트들이 이 테크 섹터에 대해서 3개는 내리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이익 조정을 상향시키는 업계의 분위기가 있다. 이거 보면 주시장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RSI도 낮고 내년도에 이익 전망도 올라가고 거기다 이익 전망을 상향시키는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7대 3의 비율이다 그러면 저는 기술주에 대한 걱정 그리고 손절 아니면 차익 실현보다는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비중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기술주들 좀 떨어져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적당히 이렇게 매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 전망들도 꽤 좋게 보고 있는 월가의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들 참고하시면서 분할 매수하는 게 어떤가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빅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워크라는 기업 가져오셨는데요.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사무실 공유 업체인데 최근 폭등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요. 시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공유업체들이, 사무실 공유업체들이 과연 괜찮을까, 전망이 괜찮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글쎄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위워크란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신 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위워크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 몇 개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관련된 비즈니스를 위워크 브랜드 아니더라도 혼자 1인 사무실에 가고 장기 임대 가고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마치 호텔 룸 빌리듯이 하는 게 있고 일부 지하철 같은 데도 보더라도 서울시에 사는지 어디 사는지 그런 것들 잠시 빌려주는 사무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위워크하면 다 아실 텐데요. 네. 위워크가 처음에 그 미국에서 뉴욕부터 해갖고 뜨기 시작하고 처음에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아갖고 소위 상장 시점 그리고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받았던 건 어떤 사실인데요. 스펙을 통해서 상장이 됐는데요. 그의 주가가 꾸준히 내리면서 지금 1달러 이하 계속 와 있었고요. 그리고 불과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은 위워크 측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코로나19로 재테크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공급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네. 다시 끝나면서 또 코로나19 그런 것들이 진짜 위축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사업 환경이 좋지 않다는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솔직히 했습니다. 회사가 기업으로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 그러면 회사에서 스스로 파산 가능성을 언급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경고를 한 겁니다. 미국은 아주 솔직하게 자기네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거 잘못 얘기하면 나중에 법정까지 갈 수 있거든요. 자기네 있는 사실을 정확히 얘기하는 거고 회사에서 엄청 경고를 한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발표한 날부터 주가는 40%로 또 10% 올라가서 여기저기 뉴스 나오고 대표적인 지금 밈 주식같이 하나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뭐 주가는 뭐 등락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럼 왜 이런 주가가 움직이냐 보면 정확하게 투기적인 세력이 들어와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최악의 경우 부도가 나더라도 파산이 되더라도 남은 가치를 갖고 어떻게 또 나눠 갖는 절차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혹시라도 잘 되면 주가 급등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여러 번 미국의 역사적으로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건 투기적으로 일단 들어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미국이란 상장 회사의 유지의 절차 이렇게 보면 이건 나스닥고 그 뉴욕 증권거래소도 거의 비슷한데요. 이게 물론 필요 충분 요건은 아니지만 1달러 이하가 30일 동안 이상 지속되면 상장 폐지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언제라도 지금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고 회사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뉴스에서 많이 다루거나 핫한 주제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지만 너무 여러 데 심취돼서 매매하기에는 여러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제가 오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워크의 어떤 주식에 대한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오늘 한번 미국 드라마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거는 애플 TV를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는 거가 되겠는데요. 위 크래시드라는 미드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번역으로 보면 우리나라 한국식으로 번역되면 우리 폭망했다는 것인데요. 앤 해서웨이 아시죠? 네. 앤 해서웨이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미국이 기업에서 소위 벤처 기업으로 나갔고 벤처 투자를 만나고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받고 영화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이사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암투 거론가 다 나옵니다. 지금 이게. 위크래시트 한번 보시면서 위워크에 대한 투자 이건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시간 되시고 이런 관심 있으시면 위크래시트를 보시면서 미국 기업의 어떻게 흥망성쇠 특히 초기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저도 한번 애플 TV 신청해가지고 봐야겠네요. We Crashed라는 드라마 추천까지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빅뉴스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 또 알차고 빠른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